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예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축구에서 환상적인 골을 예술 같다고 말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도, 입이 딱 벌어지는 자연 경관을 봤을 때도 예술이다 라고 감탄합니다. 예술이 아닌 예술이다 라는 표현은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게 하는 그 무언가를 느꼈을 때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예술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한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주지만, 또 어떤 때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가슴에도 작은 감동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삶 자체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누군가는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영감을 얻는데, 또 누군가는 오히려 반대로 빛과 힘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죠. 누군가에게 영감과 힘을 줄 수 있으려면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스트리아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릴케는 5년간 시인 지망생이었던 프란츠 카푸스라는 젊은이가 질문한 시와 삶에 대한 물음의 답변으로 편지를 썼는데, 인간의 존재론적인 고민들과 사랑, 고독, 시, 예술, 죽음에 이르기까지 릴케의 성찰이 섬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편지를 묶어서 나온 책이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오늘 저는 젊은 시인 지망생이 되어 릴케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하고, 마치 릴케가 저에게 답신을 보냈다고 상상하면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시인에게 1903년 2월 17일 파리에서. 보내주신 편지는 며칠 전에야 받았습니다. 편지에 담겨진 그 크고 친절한 믿음에 감사 이상의 다른 말을 할 수가 없군요. 나는 당신의 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비평적인 어떤 견해도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비평을 통해서는 결코 예술작품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비평을 하더라도 다소의 오해는 생기게 마련입니다. 모든 사물은 우리들이 믿고 싶은 것 이상으로 이해할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말로는 나타낼 수 없는 영역 속에서 일어나며, 무엇보다도 예술작품은 비판의 대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과는 달리 영원하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꼭 한 가지만은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시들은 비록 은밀하게 숨겨진 개성의 씨앗은 보이지만 독자적인 양식은 지니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일 마지막에 나의 영혼 속에서 라는 시에서 그 점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무엇인가 독특한 것이 언어와 운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오파르디에게 붙이는 헌시라는 아름다운 시 속에도 그 위대하고 고독했던 분과의 친근함이 자라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들은 그 자체로서는 독자적인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시나 레오파르디에게 붙이는 헌시에서도 그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넣은 편지는 당신의 시를 읽으면서 느꼈던 막연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가 좋으냐고 내게 묻고 있습니다. 전에 다른 사람에게도 물었겠지요. 잡지사에 보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와 비교도 했을 겁니다. 어떤 편집자가 당신의 작품을 되돌려주면 불안감을 느꼈겠지요. 충고를 해도 좋다고 했으므로 감히 말하는데, 제발 그런 일은 이제 그만두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밖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충고를 해주거나 당신을 도와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 속으로 파고들어 가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에게 쓰라고 명령하는 그 근거를 캐보십시오. 그리고 그 쓰고 싶다는 욕구가 당신의 가슴 깊숙한 곳으로부터 뿌리가 뻗어나오고 있다면, 만일 쓰는 일을 그만둘 경우에는 차라리 죽어버릴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조용한 밤에 나는 정말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인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마음 밑바닥에서 흘러나오는 대답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십시오. 만일 그 대답이 쓰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진지한 의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내릴 수 있거든, 당신은 당신의 생애를 이 필연성에 의해서 만들어 가십시오. 당신 생활의 하찮은 순간까지도 그 절박한 충동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 다음 보고, 체험하고, 사랑하고, 잃게 될 것을 모방하지 말고 말로 표현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사랑의 시는 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평범한 형태는 피하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이야말로 가장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훌륭하고 빛나는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숱하게 많은 형편에 독자적인 것을 나타내자면 보다 힘차고 성숙한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즐겨 택하는 일반적인 주제는 피하고 당신 자신의 평범한 생활에서 얻는 주제를 택하십시오. 당신의 슬픔과 열망,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해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나 믿음을 묘사하십시오. 그러한 모든 것이 마음에서 울려 나오도록 은근하고 겸손하게 묘사하십시오.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사물들, 당신 꿈의 영상, 추억의 대상들을 이용하십시오. 당신의 생활이 비록 빈약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탓하지 말고 평범한 생활이 갖는 풍요로움을 끌어낼 수 있는 시인이 못되는 자신을 탓하십시오. 창조하는 자에게는 가난이 없으며 그냥 지나쳐버려도 좋을 하찮은 장소란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당신이 감옥에 갇혀서 바깥 세상의 소리조차 당신에게 전해지지 않는 경우라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그 귀중하고도 풍요한 추억의 보물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지나가 버린 아득한 과거에 가라앉은 감동을 다시 캐내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개성은 더욱 굳어지고 고독은 넓어져서 어둠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음은 멀리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변화된 안으로부터, 가라앉은 자기 세계로부터 시가 나오게 되면 당신은 그 시가 좋으냐고 누구에게 물어볼 생각은 하지 않게 될 겁니다. 또한 잡지사에 보내 그 작품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저 당신은 자기 작품 속에서 보물처럼 자랑스럽고도 자연스런 한 조각 생명의 목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내부로부터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예술작품은 훌륭합니다. 시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판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충고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파고들어서 당신 생명의 그 깊은 근원을 느끼도록 하십시오. 그 근원으로부터 창작을 해야 할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대답이 어떻든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르긴 해도 당신이 예술가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사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러면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외부로부터의 그 어떤 보답도 염두에 두지 말고 그 무겁고도 힘든 짐을 지고 가십시오. 창조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하나의 세계가 되어야 하며 모든 것을 자기 자신 속에서나 그 자신과 하나가 된 자연 속에서 찾아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기 자신의 고독 속으로 파고든 뒤에
시인이 되겠다는 것을 포기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시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쓰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내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겁니다. 당신의 생활이 어떻게 되든 거기서부터 독자적인 길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훌륭하고 풍요로우며 넓은 길이 되기를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바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내 생각으론 할 말은 다 한 듯 싶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당신에게 충고할 것이 있다면 조용하고 진지하게 당신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가장 은밀한 시간에 당신 마음의 깊은 느낌을 통해서만 대답을 구할 수 있는 의문에 대해 당신 바깥의 외부로부터 그 대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당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편지 속에서 호라체크 교수님의 이름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나는 아직도 그 고매하신 학자님에 대해 존경과 많은 세월을 두고도 변치 않는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런 마음을 제발 그분께 전해주십시오. 그분께서 아직도 나를 기억해 주시고 계신 점에 대해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고 보내주신 당신의 시들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믿어주신 너그러움과 진심에 대해 거듭 감사하면서 낯선 사람을 믿어준 것에 대해 정성껏 보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변함없는 관심을 갖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릴케의 편지는 제게 예술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특히 이 부분. 당신은 자신의 밖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충고를 해주거나 당신을 도와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 속으로 파고들어 가십시오. 이 책을 추천해 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